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롱스 제93회차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2회차가 24일 했으니까 15일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없죠.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 원천이. 석유도 하나도 안 나고, 석탄은 좀 많이 있는데, 석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다 수입해다 쓰죠. 그래서 이제 수입책을 해결하려고 이제 시작한 게 원자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바꾼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은 공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개량 중이죠. 그럼 수소차나 전기차는 석유를 하나도 안 씁니다. 또 그리고 취사난방도 전부 전기로 바꾸면 아직은 좀 어렵다. 가스가 편해서 전기로 바꾼 인덕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건 이제 개량하면 할수록 좋겠죠. 전철, 지하철, 철도 전부 전기로 운행하죠. 교통수단과 가정 열기위 전부 전기를 쓰면은 이제 지금 자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석유와 석탄은 자꾸 줄겠죠. 그래서 원래 석유와 석탄은 과거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한 동식물의 사체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천은 이제 태양 에너지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석유나 석탄을 태양의 통조림이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 이걸 태우면은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죠. 요새 온난화를 만드는 온난화인데 이게 너무나 석유와 석탄을 많이 써가지고 온난화 단계를 넘어서 열화 단계에 왔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기상재해가 너무 커져서 꼭 성령 구절에 보면은 성서를 인용해서 안 쓴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성경만이 저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야외에서 물과 불로 인간을 시험한다. 꼭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데 참 무섭죠.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혹자는 미신이라도 하겠지만 심각한 현상이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전혀 없는 발전은 이제 원자력과 수력이죠. 우리는 이 점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 수요와 문명 발달의 전기를 생각하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문명의 척도죠. 이제 앞으로 발전소를 얼마나 더 많이 지어야 하는가, 결론은 나오겠죠. 아무래도 답은 원자력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우라늄 강이 많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품위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겠죠. 원자력은 위험도가 커서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편하고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인공태양이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요새 열심히 연구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은 이제 덜 쓰게 되겠죠. 덜 쓰면은 군용이나 그러니까 에너지 원천을 만들 수 없는 선박이나 이런 데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운송수단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기로 해결했죠. 그럼 이제 아마 도로 석유와 석탄을 땅속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군요. 에너지 시스템이 틀리니까 완전히 차가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조선왕조 멸망설, 요건 이제 얘기인데, 옛날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조선왕조의 멸망설에는 일본 학자들 얘기인데, 사색 당쟁설하고 탐과 놀이설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사색 당쟁이나 탐과 놀이를 보면 이게 과거급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과거급제한 사람들은, 과거급제가 국분종법, 당나라에서 시작됐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조선은 이태조가 만든 사회죠. 최영장군 명령을 어겨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세우는 역성명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연속이죠. 사실하고 보면.
벽성미라고 합니다. 이제 유교 사회는 숭례법으로서 그 불교가 저기 고려시대 때 그 원천이었고 그러니까 숭례법을 정책을 써가지고 쓰고 유교 지성주의 국가를 이제 건설하신 거죠. 또 그 왕들이 태종이라든가 그 세종이라든가 아주 나 정치를 잘해서 조선왕조는 아주 잘 꽃이 피었죠. 근데 조선왕 그 유교 원리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지만 그 뭡니까 가와만사성 그리고 또 뭡니까 수신제가 측경천왕 뭐 이런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런 거 비슷한데 불교는 큰 차이 없어 급속도로 퍼졌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원래 이태조가 나라를 세울 적에 사실은 뭘로 썼습니까? 양반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양반이죠. 그 양반 위주의 이런 이상국가 유교주의의 그런 나라를 세웠죠. 예. 그 양반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는 탐관오리가 많아져가지고 탐관오리를 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 같은 거 보면 탐관오리의 그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 처참해서 못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 그래서 불교는 힘을 잃었고 산속으로 들어갔고 되게 이제 불교가 재구시를 못해요. 원래 종교가 사회 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도 있지만 그걸 못하니까 이제 천주교가 그때 들어왔죠. 천주교는 그 남인을 중심으로 퍼졌죠. 예. 사색당에서 밀려난 양반들이죠. 예. 그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서 참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자가 돼서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교리 시간에 신부님이 그랬어요. 어딥니까? 유럽처럼 샤를마뉴가 마치 교황님께 개종을 하듯이 왕이 종교가 들 때 개종을 했더라면 사화 같은 게 안 일어났을 텐데 사실 불교는 국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양반 정치를 피게 된 이제 원래 처음에 조선을 세울 때 양반 정치를 피고 나라를 잡을 때 산업공상이 주가 되는데 이때 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을 넘어올 때 왕이 바뀌니까 백성들을 자유를 훨씬 잘해줬다네요. 천민들을 전부 격상시켜주고 자유도를 많이 증가시켰대요. 고려시대보다 그러니까 훨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때 과거급제한 사람들이 자꾸 해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조선 후기 와서는 사회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탕관으로의 형패가 말도 못했죠. 그래서 조선 황제의 멸망은 그대로 그냥 조정이 힘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학난이 일어났죠. 농민난이죠.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관군이 막지를 못하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와 있다가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또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일본이 그걸 다 이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자동폭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예, 이게 1900년대 초기에 아주 우리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되죠. 여기서 이제 좌우 대립을 논해보면은 이승만 박사 업적이 참 큽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소련식의 공산주의라고 남쪽은 이제 이 박사가 주가 돼가지고 미국식의 민주주의 체제라는데 이승만 박사의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거의 무상으로 분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갚을 수 있도록 빚을 완전 무상은 아니는데 줬는데 빚을 쉽게 그래서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개혁이 끝났는데 이때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사상이 구한 말렵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박헌영이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해방 전까지 6.25 전까지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70%를 거의 그 적화시켰다, 적화에 성공했다 그러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게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무산시켜 버려가지고 결국 이제 북으로 도망을 치게 됐죠. 그래서 공사가 실패했는데 뒤이어서 이제 그 2달 뒤에 6.25가 일어났죠. 6.25가 일어났는데 6.25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소대장 하셨던 분, 그분들 그 민중무기랄지 민중무기가 안 일어났대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6.25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4.19 그렇죠. 5.16 혁명이고 우리가 다 알고 유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김대중 문민정부 들어 군사정권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운통정부로 오죠. 근데 이게 참 좌우대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위기 상황이 온 건데 이제 이게 아주 작용화가 심해져서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좌파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지만 이 저기 좌파는 이 경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 좌익 경제라는 거는 나눠 먹고 이런 거지. 우리처럼 막 그 뭐 경쟁하고 좀 틀립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버는 건데 거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죠. 성공 공사님 구스런 얘기인데 나중에는 그 이제 가난해져 가지고 망했죠. 구스런 그 동구 모택동 중구 보면 이제 경제가 그 망합니다. 그 이제 그러다 또 그리고 거기선 권력층에서 보면 모조리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다 죽이죠.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다 먹고 살 수 있까 막 죽이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게. 근데 이제 왜 그럼 좌익이 그렇게 많이 가느냐? 이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그 올바른 쪽으로 가죠. 쉽게 말하면, 그 예수교,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양심이라고 그러죠. 학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 철학적, 예,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도 그래서 그 어느 쪽이 바르냐, 좌가 오냐, 우가 오냐, 이거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 18세기 쪽에 자본가들의 그 한 짓이 안 좋으니까 어느 쪽이 양심이냐.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갈라지고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좋게만 이쪽이 훨씬 좋은 건 좋게 만들기가 좋죠.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 죽이는 거는 멀리 하니까 안 하니까. 여기를 그 우리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좀 많이 해주고 예, 반에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